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올해로 65,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숨가빴고 퇴직만 하면 드디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시간을 얻게 되니 쉴 곳이 없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늘 같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먼저 주방으로 향합니다. 밥솥을 열고 혼자 조용히 국을 데우고 반찬통을 꺼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텔레비전 쪽만 바라보며 말이 없습니다. 저도 굳이 무슨 얘기를 꺼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뉴스 앵커 목소리만 식탁 위를 맴돕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얘기, 학교 얘기, 아내의 직장 얘기 등으로 저녁 시간이 꽤 시끌벅적했는데 언제부턴가 말은 줄어들었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만 익숙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조용한 식사 도중 아내가 문득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가까운 산악회라도 나가보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를 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심한 제안을 건네듯한 말투였습니다. 관심일까? 거리두기일까?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눈을 맞추지 않고 그저 국만 뜨고 있는 걸 보며 저도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주말 지역 산악회 정기 산행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인 등산복의 무리 속에 섞이며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고요한 일상의 작은 파문이 될 거라는 건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주말 아침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 틈에서 저는 조금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고 모두가 이번엔 몇 코스예요? 정상까지 몇 시간 걸릴까?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혼자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만 흘리길 바랐죠. 그날의 산은 10년 전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올랐던 그 산이었습니다. 계절은 다르지만 나무 냄새와 흙길의 촉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는 손을 꼭 잡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손도 말도 잃은 사람처럼 혼자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등산 시작 30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새로 오셨어요? 저는 살짝 당황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긴 등산 모자에 밝은색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아직 좀 낯설어서요. 혼자 걸으세요? 네, 그냥 조용히 오르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죠. 저도 원래 혼자 다니다가 사람들 사이가 조금 그리워져서 다시 나왔어요. 그 말에 저는 문득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춰 그녀의 걸음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자주 오세요? 종종이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말투도 속도도 부드러웠고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개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아내랑 같이 왔었어요. 그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지금은 대화도 없이 같이 사네요.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천천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이혼하고 꽤 됐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라는 건 익숙해져도 괜찮아지진 않네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괜찮아지진 않네요. 그 문장 하나에 내내 말하지 못했던 허전함이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산행 내내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착 후 간단한 간식을 나눌 때도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에도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산길,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나오시면 다시 뵐 수 있겠네요. 저는 유정이라고 해요.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태수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난 순간
오늘 하루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내어준다는 건 이 나이에 와선 좀처럼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버스에 다시 오르자 옆자리에서 그녀가 앉았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혼자 걸으신다고 했죠? 사람이 많아도 혼자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누군가랑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악회 두 번째 참석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녀를 먼저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유정희 씨, 지난주 처음 만난 그날 이후로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뵙네요.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경쾌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사람들의 말소리, 흙을 밟는 발걸음도 모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물을 나누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산 오르는 게 즐거워요. 정 선생님 덕분에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어깨가 따뜻해졌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둥글게 앉은 테이블, 사람들 틈에 앉은 저와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걸리 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정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엔 단둘이 산 오르실래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코스가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녀는 술기운도 없이 아주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죠. 괜찮으시다면 저야 영광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음 주말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설렘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낯선 것이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주말 아침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꺼내 입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지가 좀 낡았나 싶어 다른 걸 꺼내고 양말도 새로 신었습니다. 익숙한 일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끝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나가는 사람처럼요. 유정희 씨는 오늘 산악회와는 관계없는 조용한 코스를 함께 오르자고 했습니다. 버스도 없고 모임도 없이 단둘이 그녀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오늘 날씨 괜찮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람도 거의 없는 조용한 산길 초입이었습니다. 등산로라기보다 산책로에 가까운 조용하고 소박한 길, 자연에 파묻힌 듯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혼자 오면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녀는 트레킹 스틱도 없이 배낭 하나만 메고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짚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새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조용한 산. 말없이 걷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정상 부근 벤치가 하나 있는 쉼터에 도착하자 그녀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만든 건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김밥과 귤, 삶은 달걀, 정갈하게 싸운 도시락을 나누며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커피를 따라 마시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요,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말없이 쌓아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녀가 제 손등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저는 움찔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거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나갔죠?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산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쉽지 않으세요? 하루가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 조용한 펜션이 하나 있어요. 정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머무르고 싶어서요. 그녀는 진심이었고 그 말은 분명한 초대였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션은 단층 목조 건물이었고 방 안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닫고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습니다. 방 안은 찬물 끓는 소리와 작은 클래식 음악이 흐를 뿐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오늘의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을 저는 이번엔 단단히 감쌌습니다. 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처음처럼 떨려요.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카락이 뺨을 간지럽히고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조용한 순간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지워진 줄 알았던 욕망,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분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감각과 감정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밤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채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산 세월, 그녀의 뒷모습, 아침 식탁에서 말없이 밥을 푸던 그 손끝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잠이 들었고 새벽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매몰된 제가 가장 낯설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손등에는 그녀의 손길이, 제 옷깃에는 그녀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아니라 파국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고 아내와 마주 앉은 식탁 위 공기조차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고 예전처럼 말없이 반찬을 놓고 국을 데워주었지만 그 손길이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머릿속에선 계속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웃음, 속삭임, 체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 밤.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잠깐의 위로였을 뿐이다.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잠시 기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득 휴대전화에 도착한 낯선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정희.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영상 지워주는 조건으로 조그만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상을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다시 읽었지만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곧바로 파일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서의 장면, 정확히는 제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찍혔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드럽게 다가왔던 말투, 이로처럼 들렸던 고백들, 모두가 장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상 바로 지울게요. 정 선생님도 원하시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명예, 가족, 아내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입금 후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지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은 아직 있어요. 정리하려면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500만 원만요.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이번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녀는 지금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밥그릇에 국을 퍼주고 있었지만 그 평범한 손길이 도리어 저를 죄책감으로 조여왔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도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산악회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부터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협박까지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면서도 이젠 숨기는 것조차 죄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 나를 바라봐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흔들릴 일이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아내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도 외로웠다는 건 당신은 몰랐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날 밤 제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등을 토닥여주는 그녀의 손길이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평온한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백 이후 아내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식사 중엔 가끔 제게 눈을 마주치며 반찬을 권했고 그 눈빛 속에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다정해지려 애썼습니다. 뭔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답장이 없으시네요. 영상을 지우려면 조치가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이었습니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방식, 공포가 다시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라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저녁 식사 후 저는 아내에게 다시 털어놨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돈을 더 요구해요. 이번에도 줘야 할까요?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당신이 모든 걸 말해줬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우리 인생, 우리가 지켜야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희가 보낸 메시지, 영상, 계좌번호,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긴 고백을 마쳤습니다. 무섭고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또 다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우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정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몇 건 더 확인되었고 그녀가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이비 연애 감정으로 접근해서 금전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입니다. 요즘 은퇴한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이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를 다녀오거나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한마디씩 더 말을 꺼냈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마음을 얹었습니다. 예전엔 이 길 혼자 걸었는데 아내가 한 말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시장에 다녀오던 길,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 김밥 싸볼까? 오랜만에 당신 도시락 싸줄래요. 이번 주말엔 우리 둘이 예전처럼 산에 한번 가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그 한마디가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잇기 위해 애쓰는 시간은 동시에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의는 실제로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와 진술 덕분에 피해자들이 더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 말이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을 나누는 척 접근하고 이후엔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확보해 협박하는 전형적인 관계 기반 금전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정의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심이 됐던 건 제출하신 영상은 압수되어 즉시 영구 삭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원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노곤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했던 돌덩이 하나가 굴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말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짧은 그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일이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우리 산에 한번 같이 가요. 예전처럼.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고 저는 물통을 챙겼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준비였지만 우리에겐 작은 처음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진 않았지만 걸음은 나란했고 말은 조금씩 오갔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호흡이 가쁘네요. 당신은 여전히 잘 걷네요. 웃으며 오르는 산길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중간 쉼터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을 먹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 너무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오래도록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실 나도 많이 무너졌어요. 당신을 몰랐던 내 삶도 돌아봤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오히려 더 당신을 제대로 본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당신 손을 잡을게요. 당신이 놓치지 않도록. 아내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 함께 울지 못했던 날들의 눈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